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남아공 호주와 연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박 3일 숨가쁜 일정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떻게 첫 발을 뗄지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 남아공 대통령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동하면서 기내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했던 내용이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지 그리고 의미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 6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가장 큰 의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회의가 회복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경제협력이라든지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내 정치적 토대가 다시 복원됐다. 이 부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준비하기 굉장히 빡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이제 참석을 결정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실무적인 논의에 있어서 진전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의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주요국 정상들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향후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 두 차례 연설을 하는 일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연설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관련돼 가지고 광물 공급망이라든지 AI 같은 이러한 그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핵심 분야 특히 AI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상당한 투자와 역량 강화를 공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이 해당 분야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G7 정상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G7 정상들도 우리와 협력할 의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상회의가 돌아오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이런 실질적 부분에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제 외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G7 이 정상회의의 이 회원국뿐만 아니라 초청국들 모두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어떤 발언을 할지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일단 이번 정상회의 참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한미 간의 또 한일 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초청국에 포함된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이 무기를 비롯한 군사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될지 또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좀 오갈까요?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두 정상께서 만나신다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한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해달라, 경제 지원을 해달라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과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국제사와 함께 지원을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그 지역 내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유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연수성을 가져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즉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경제 협력, 에너지 안보 그리고 대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러 관계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연속성을 갖겠지만 그 이상의 뭐 살상 무기라든지 뭔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에 있어서는 좀 선을 그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실용의 즉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고려하는 이러한 부분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난 정부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아무래도 한미 양국 간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내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세 협상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미 양국 간 좀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아무래도 가장 주요 현안이 관세 협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을 밝히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5대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먼저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그 기업 총수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협상의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봤을 때 만약 이번 한미 약식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의 논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중요한 동맹이고 미국과 협력을 함께하는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뭐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상호 노력을 하고 호혜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까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이시바가 조금 전에 만나서 30분간 회담을 했다, 관세 합의를 모색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사실 다자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긴 시간 함께할 수는 없을 텐데 이 자리에서 두 대통령이 만나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나누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개최가 되는 약식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정상들끼리 만나셔서 상견례를 하고 이제 상호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외교도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신뢰의 토대가 만들어져야지만 속내도 얘기하게 되고 뭔가 진정한 대화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정상 간의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가장 중점이 있는 거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공유하는 이 정도의 회담이 약식 정상회담이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니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 간의 만남도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국보다도 먼저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했었잖아요. 이 통화에서 상호 국익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또 성사가 된다면 앞으로 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국가나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견고한 보다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관계 좋았던 부분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투트랙 접근을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한일 수교 국교정상 60주년 해가지고 행사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예. 참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서로 이제
그 참석자들 간에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한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역사 부분, 과거사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향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호혜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부각시키면서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상황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상황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귀국한다는 것인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이 G7 정상회의에서 뭔가 메르켈 총리라던가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조기 귀국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일도 있었고요. 사실 이번 G7의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중동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한다고 하면은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번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동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기 귀국한다고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빨리 조기 귀국을 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동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요. 보도에 나온 것처럼 현재 이란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시 이제 아무래도 전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란의 지도자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했든지 아니면 이란 측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제안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중동에 파견돼 있는 미군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민들의 어떤 신변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조기 귀국한다라는 것은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이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G7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이미 나온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조기 귀국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핵무기 관련해서 확보 저지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이 G7 정상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이번 의장국이 캐나다잖아요. 캐나다가 아무래도 경제 안보라든지 경제 협력 이 부분 무난한 의제를 중심으로 넣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미국과 다른 G7 국가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한 건데요. 아무래도 관세 협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현재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것 대신에 각국이 입장을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조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귀국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지금 방금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요 현안을 놓고 미국과 다른 G7 정상 국가들 간의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조율된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이란의 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국영 방송사 IRIB를 공격한 데 이어서 타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에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방공망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기초를 해가지고 어떻든 이스라엘의 폭격기들이
폭격기들이 자유롭게 이란 상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란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이라든지 주로 서방 국가들,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들이 모두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고립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도해 주신 것처럼 빨리 그 휴전하고 싶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타격의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공격한 것은 이것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숨겨진 어떤 통신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거의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시설, 군사시설뿐이 아니라 사회 근간, 인프라까지 이제 파괴함을 해가지고 이란을 거의 손발을 꽁꽁 묶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상당히 어려운 그 공격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이 뭐 휴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돌아갔을 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이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 그리고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전쟁의 목표라고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걸 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 미국의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를 목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레짐 체인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후속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한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제거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감대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리짐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란의 극심한 정치 혼란이 온다든가 이로 인해서 영내에 급격한 상황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건 배제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측면에서도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군사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아공과 호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앞으로 이어질 회담까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